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파리 독서 수업 45회 수업을 마치고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서 제목은 현명한 투자자, 저자는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이분이 워렌 버핏의 스승님이시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도 상당히 나이가 있으시고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분이신데 이분의 스승님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았고요. 이 책의 존재를 알았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너는 주식을 하니? 웃기게도 주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책을 읽고서는 주식에 대한 그런 투자 전략이라던가 그리고 또 위험으로부터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을 읽고 얻은 게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반성의 시간인 거죠. 여태까지 내가 한 거는 이성과 감정 중에서 감정이 대부분 차지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투자라는 걸 왜 할까? 돈 벌려고 하죠.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돈을 벌었던 영역 그리고 많이 벌었던 영역은 어디일까? 영어 교육 쪽에서 몸을 담고 있었고 강사부터 시작해서 매니징 하는 부분까지 해서 영어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 강사를 시작할 때 주식처럼 큰 돈을 갖다가 학원에 갖다 맡기면서 저 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는 어떤 투자였냐면 제 자신에 대한 투자가 먼저 들어갔죠.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후에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또 테스트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부분에 대한 또 교육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교육도 받아야 됐고 또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도 받고 상당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의 흐름 같은 것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죠. 내 자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 중에서 포지셔닝이 다시 재배치되면서 성강사에서 수입을 얻던 거에서 이제 매니저급으로 이제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수입도 높아지고 이렇게 나의 투자가 진행이 됨과 동시에 수입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제가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그런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깊게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정보는 있었죠. 뭐 저희 아빠한테 처음 소개받아서 주식을 하게 됐는데 지인이 주는 정보 그리고 그때그때 뉴스, 기사 이런 걸 안 본 건 아닙니다만 깊은 공부는 절대 하지 않았던 거죠. 주식 분야에 있어서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진 않았다는 거죠. 책에서는 그만큼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역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감정과 이성이 작용을 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의 능력이 발휘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렇지 못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수업 초반에 대표님께서 주셨던 그 소수와 다수에 대한 그 차이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인트로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소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뭔가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는 거죠. 문제를 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올 수도 있지만 이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발전을 해 나가는 삶을 살고 이 안에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인 거고 또 다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락지대에서만 살려고 하고 변동성이 오면은 그거를 참아낼 수가 없고 또 문제를 갖다가 진짜 심각하게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막 후회도 하고 탓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반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어린 시절 막 다 소환해서 그때 내가 엄마가 나한테 조금만 더 투자해줬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막 이런 후회 아빠한테 조금 더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자존감이 좀 더 높을 텐데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내가 조금 더 팔자가 폈을 텐데, 기타 등등의 그런 후회를 하고 남 탓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합니다. 이 인트로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소수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와르르 무너졌죠. 아,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 소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든 게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런 막 고민보다는 이건 앞으로 제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조금 손댔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신의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5명의 사람의 평균값이 저라고 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내가 평균값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운이 좋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생각을 되게 자주 하고 순간순간 기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는 저의 남편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처음부터 둘이 잘 맞고 막 쿵짝이 잘 맞았던 그런 짝꿍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났지만 너무나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저는 문제를 갖다가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반면에 저랑 완전히 반대 성향인 남편은 문제를 갖다가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그런 점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물론 그 과정에서 예쁘게만 말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짝꿍이 있다는 게 가장 감사한 점이었고, 또 하나는 저는 참 운이 좋은 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성장했고, 그 많이 성장한 거를 나누려는 자매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고,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만난 저의 멘토님, 저의 제부입니다. 처음부터 제부가 아니라 사연이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학원에서 영어 어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돈도 가장 많이 벌 때였죠. 그리고 포지션도 제 인생에서 가장 높은 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두 자매가 각자 개인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들도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그런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저도 느끼고 있었고, 저희 남편도 느끼고 있었고, 저희 자매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어 교육이라는 사업 자체가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미래를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자매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들고 옵니다. 다른 사람이 하자고 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똑똑하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뤄내는 두 자매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자매들을 믿고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때도 솔직히 말해서 저 약간 멍청했네요. 제 스스로 좀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감정적이었네요. 지금 또 한 번 느낍니다. 아무튼 신뢰를 바탕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관계고 인간인 경우들이 많고, 신뢰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에게는 완전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배우는 대로 하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파는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파는 거 아니다, 전달하는 거다, 지식 사업이다, 교육 사업이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파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팔지 않고 돈이 되지? 처음에는 지인들 위주로 전달을 하지만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 인맥들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물건을 갖다가 전달을 하던 뭐 교육을 하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세일즈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두 자매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에 대해서 이제 검색과 서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알아낸 교육이 PCM 교육이라는 교육이었고, 그 PCM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이스강 대표님이셨어요. 둘이 먼저 수업을 듣습니다. 왜냐면 두 자매들이 굉장히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합니다. 근데 단기간에 자매들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질을 거스르는 그런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변화해가는 모습이 단기간에 보이니까 굉장히 저도 궁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세일즈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런 거 떠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는데, 그때 좀 가정적으로다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왜냐면은 사람이 변화하면은 자신이 가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저도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 비용이 대학교 때 수강료보다도 훨씬 높았고, 저도 다양하게 저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런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 그 금액 자체가 만만치 않았는데, 제가 너무나 절실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고, 수강을 하면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내 자신의 문제에만 너무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그런 코칭을 받았어요.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있지 말고 타인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관점을 바꿔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이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진짜 나도 확실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데 내가 오지랖 부리면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차단했구나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개입이 빠지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나를 위해서 해줬던 조언들이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마디로 고깝게 받아들여서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콜드콜이라고 해서 낯선 자영업자분에게 전화해서 방문할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찾아갈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그런 연습도 해서 심리를 키워보는 연습도 했고, 이 연습을 통해서 제 심리가 강해지게 되었고, 제가 학원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면서 아무래도 말도 조금 더 조리 있게 하려고 연습하게 되고, 또 독서를 하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지식도 쌓이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니까 관점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년 수강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수강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막내와 저희 대표님께서 좋은 인연으로 부부가 됩니다. 자매들은 그 후에도, 제가 수업을 종료한 후에도 끊임없이 교육받고 또 그 안에서 배웠던 것을 실천하면서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본인들이 운영하던 영어 학원은 정말 책임감 있게 마무리한 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면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그러니까는 제가 1년 수강했고 3년, 총 4년이 지났는데 가까이에 있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저희 자매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 것들을 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육에 특히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해외 세미나라던가 온라인 수업 이런 부분도 해외의 그런 자산가들의 수업을 참여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해외로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세미나 참석도 하고 많은 투자, 그러니까 본인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던 그 투자의 기본, 본인들을 채워야 내가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명확해야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웠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일일이 다 진짜 이론이랑 실제랑 맞는지 실험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고 대단하다 싶었는데, 우리 자매들이 하는 노력을 나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게 2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상계엄령 후에, 자주 말씀드리죠, 비상계엄령 후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지낸 24년 겨울을 시작으로, 와 진짜 세상에는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를 제가 되게 피부로, 당연한 거긴 한데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정말 이게 맞는데 옳은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개인 파워가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고요. 2번째로는 성장하는 자녀를 보면서 멈춰있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생각이 성장하는 거죠. 저희 가정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키운 집은 아닙니다. 일찌감치 공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 같은 거를 주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도 나름 그랬던 적이 있죠.
아이들이 첫째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 놔버리게 되죠. 첫 번째로는 같이 사는 남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학원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푸시하지 않습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재능인데 이게 이 아이의 재능이 아닌데 그걸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일찌감치 내려놓고, 또 자매들도 영어 교육에 이렇게 원장님으로 있다 보니까 열린 마음으로다가 대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쉽게, 엄마지만 좀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들이 너무나 다행히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성장에 맞춰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설픈 개입이 가장 무섭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좁은 생각으로 아이를 갖다가 컨트롤하려고 들면은 그 자체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오지랖 넓은 거고, 작은 손해도 보고 손실도 보고 또 경험하고 실험하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유 내가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하지마, 위험해, 아우 그거 별로더라,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부모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나 늦기 전에 다시 빨리 또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겠다. 도움을 주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위기감이 한번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성과 감정의 그런 비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교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또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주변에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동그라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 동그라미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자 하면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